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풀다운 메뉴 튜토리얼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 메뉴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뜨네요. 자, 하여튼 하나씩 좀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메뉴를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고 메뉴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배워볼 건데, ASML 구조를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ASML은 이제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이제 잡던지,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을 배치하고 그 안에다가 어떤 요소를 넣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근데 내가 ASML 레이아웃 자체가 안 되면 당연히 다른 작업도 여러분들 쉽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ASML을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올바른 마크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살짝 부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메뉴에 맞게끔 우리가 ASML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요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메뉴라는 거는 뭘로 감싼다? 기본적으로 내부로 감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녀석한테 식별하기 위해서 메뉴 1이라는 이름을 부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면 되냐면 UL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UL이라는 거는 이 리스트 아이템을 감싸는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노더드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순서 없는 목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엘리먼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메뉴 형식은 거의 대부분이 UL-li 형식을 따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메뉴를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li가 총 몇 개 오면 된다? y가 3개 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안에 텍스트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메뉴 아이템이라고 작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모양새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멀라이즈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크업을 MS를 이용해서 작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부에 자식으로 있는 메뉴 1에 자식으로 UL에 li 곱하기 3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메뉴 아이템 달러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MS로도 한번 만들어 보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메뉴 아이템 앞에 있는 점을 없애달라.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li가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메뉴 1의 자식인 UL의 li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꺽쇠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녀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li를 몇 명을 선택한 거예요? 총 3명이죠. 그죠? 3명의 li가 선택이 된다. 자, 몇 개가 선택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더나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면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보더를 칠해보는 게 굉장히 좋겠죠.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뭐 하면 된다?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논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논은 아예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으면 다음 거로 확인했을 때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메뉴 아이템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li들을 말하는 겁니다. li들, 이 녀석들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 메뉴를 감싸고 있는 요 내부의 역할은 메뉴 박스고요. 그 다음에 UL이 바로 메뉴로서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li는 리스트 아이템, 즉 메뉴 아이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 줄에 보이려면 일단 li가 디스플레이가 뭐다? 블럭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엘리먼트가 어떤 디스플레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한 줄에 여러 개 보이게 해달라 했을 때 li가 디스플레이 블럭이니까 내가 li한테 인라인 블럭이라든지 인라인을 부여해가지고 한 줄에 보이게끔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하면 된다?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라인으로 바꾼다 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인라인 블록으로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li한테 여러분들이 너비라든지 높이라든지 패딩 마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상시 대비해서 인라인 블록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너비 높이 패딩 마진 안 준다, 그냥 단순히 한 줄로만 보이게끔 그냥 텍스트로서의 역할만 부여하겠다 하면 인라인을 주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너비라든지 높이 패딩 마진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디스플레이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UL을 배경색을 칠해달래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UL의 배경색을 칠해야 되니까 그냥 UL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다? UL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ULLI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블럭의 특징은 뭐다? 너비가 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냥 최대인가요? 아니에요. 화면에 맞게끔 너비가 최대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 부모 안에 어떤 디스플레이 블록 요소가 갇혀 있다라고 하면 그 블록 요소는 부모의 너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공간 안에서 최대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뭐 색상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렇게 칠했는데 뭐 레드로 칠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실제로 작업할 때는 그거에 맞게끔 작업을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메뉴가 최대한 적은 넓이. 자, 여기서 적은 넓이가 힌트죠. 뭐예요? 아, 블럭이라서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인라인 블럭을 줘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얘도 인라인 블럭을 주는 이유가 결국엔 뭐예요? 얘도 너비나 패딩이라든지 뭐 높이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라인 블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답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번에는 메뉴 아이템과 메뉴의 마진과 패딩을 0으로 바꿔달래요. 뭐 사실 이제 이 마진과 패딩은 LI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저번에 UL과 LI를 보여드리면서 UL, LI 곱하기 3개, 그 다음에 뭐 아이템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LI가 가지고 있는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 LI한테 패딩을 뭐 0 줬다. 자, 0 줬는데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 없습니다. 마진도 마찬가지예요. 0 준다 해가지고 뭐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LI는 리스트 스타일만 들어가 있는 거지 패딩 마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UL한테 자 마진을 뭐 한다? 0 주면 당연히 이렇게 붙고, 그 다음 패딩도 0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치? UL은 패딩 마진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LI가 점이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LI가 점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UL한테 패딩이 0이 되니까 그게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LI 작업할 때 점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LI한테는 리스트 스타일을 논처리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UL과 LI한테 동시에 마진 패딩 0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UL한테만 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 0 주고 그 다음에 마진 0 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굳이 줄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UL과 LI를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게 되면 UL과 LI의 기본 디자인을 노멀라이즈 해줘라. 왜? 여기다가 여러분들 패딩 마진도 들어가고 여기도 패딩 마진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중복이 발생하죠. 그죠? 그리고 중복이 발생하는 것도 뭐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UL, LI 작업할 때 일일이 거기다가 또 패딩 마진 0 주고 패딩 마진 0 주고 패딩 마진 0 주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큐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UL과 LI를 선택한 다음에 마진 0, 그 다음에 패딩 0, 노멀라이즈라는 거니까 리스트 스타일까지. 자, 그러면 리스트 스타일은 UL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LI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LI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I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노멀라이즈인 거죠. 자, 그래서 노멀라이즈도 자 처리했고 이제 UL을 가운데로 정렬해달래요. 그러면 UL을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텍스트 라인을 줘야 될까요? 바로 UL을 감싸고 있는 이 녀석이죠. 왜? 지금 UL은 메뉴 입장에서 지금 하나의 뭐가 됐죠? 텍스트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강사님 왜 텍스트인가요? UL은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인라인 블럭 준 거잖아요. 자, 인라인 요소는 제가 뭐라고 했죠? 본질 자체가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UL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메뉴 1 입장에서 텍스트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UL 하나 있는 거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띄어쓰기라든지 엔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제외하고, 그래서 텍스트 하나가 있다. 자, 그러면 메뉴는 뭐예요? 메뉴는 내부니까 내부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 했죠. 그러니까 블럭 요소니까 얘네 너비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이 녀석이 너비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에 의지하지 마세요. 코딩은 절대로 감에 의지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뭐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누구예요?
그 뭐야 대학 가서 뭐 하는 전공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요 최근에 뭐 카이스트 컴공과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코딩을 어떻게 하냐. 뭐 숟가락을 주세요. 밥을 뭐 푸세요라고 하니까 뭐 그냥 이제 숟가락에 밥을 그냥 이제 직진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령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감에 의지해가지고 단순하게 뭐 너 숟가락 집어 밥 먹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숟가락을 짚고 밥을 먹으라 하면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알지만 컴퓨터는 숟가락을 짚고 밥을 먹으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우리가 해줘 라고 할 수 있지만 얘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하다 보면 AI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AI도 결국에는 컴퓨터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한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그거에 맞게끔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텍스트 라인을 센터를 여기다 주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을 유지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보더를 칠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너비가 굉장히 크구나. 그러면 텍스트 라인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 UL을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겠죠. 이게 정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완성해달라라고 되어 있긴 해요. 메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달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적은 거예요. 적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우시면 되고요. 그냥 간격이 어떻게 되고 모양새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지 보기 위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완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UL한테는 저는 패딩을 0.10픽셀 정도 줄 겁니다. 0.10픽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도 줘가지고 외곽선의 둥글기를 살짝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에서는 패딩을 여기다가 줘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메뉴 형태의 디자인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것도 완전히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됐는데 이제 뭐래요? A 엘리먼트를 사용하래요. 왜 메뉴는 A 엘리먼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 메뉴라는 거는 뭔가를 클릭했을 때 이동이 되게끔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는 클릭을 아무리 해봤자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A 엘리먼트를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일일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 엘리먼트를 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줄 수 있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A는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href 안에 별다른 뭐 URL이 안 넣는다, 어떤 경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샵을 넣어주는 게 관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샵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 MS를 이용해서 한 큐에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href 샵 그 다음에 new 아이템. 자,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도 제 신입과 조금 이제 레벨이 있는 사람 간의 차이가 뭐냐면 MS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 그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신입 같은 경우는 아직 HTML 구조 잡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메뉴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내부 메뉴 1 탭, UL 탭, 그 다음에 LI 뭐 그나마 3개 정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넣는다면 A 정도. 근데 진짜로 좀 이제 퍼블리싱을 좀 잘한다, 좀 레벨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간단한 구조는 다 MS를 통해서 만듭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머릿속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HTML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조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게 빨리 습득이 되고 싶다 하면 빠르빨리 작업을 하려면 MS를 많이 연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뭐예요? 통과하면 되겠죠. 통과하면 되는데, 자, 이제는 A를 노멀라이즈 해달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뭐 여기다가 A만 집어도 되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컬러를 저는 이너릿이라 할 거고,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처리. 자, 이너릿이라는 건 뭐예요? 이너릿이라는 거는 그냥 뭐 컬러가 블랙이랑 다른 겁니다. 얘는 뭐냐면 내가 내 색상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너릿 자체가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상속받는다. 누구의 속성을? 부모의 속성을.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러면 강사님, 어차피 LI는 디스플레이, LI가 컬러는 블랙이잖아요. 그럼 블랙이면 A는 요거 안 줘도, 컬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속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안 주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왜?
이거는 A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엘리먼트 색상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들 A 엘리먼트 수업 받았을 때도 강사님 이거 색상이 안 바뀌는데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다? A 엘리먼트의 우선순위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컬러가 아무리 상속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컬러 백날 뭐 얘를 레드 줬어요. 자, 레드 줘도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A 엘리먼트 컬러를 뭐 레드를 준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근데 그렇게 작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뉴를 만들 때 그렇게 작업은 하지만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블랙이라는 컬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일단 이너리 줘서 내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상속받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서의 글씨를 블루라 바꾸라는 거는 지금 전체 문서의 글씨를 제가 어떻게 바꾸다? 여기다가 바디라는 녀석한테 컬러를 제가 블루라 섞여. 자, 그러면 컬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되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 블랙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A 엘리먼트한테 블랙을 준다 해가지고 뭐 크게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를 평범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평범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컬러 블랙을 주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이너리스 줘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이너리 줘야 된다. 그러면 A 엘리먼트도 같이 색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속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돈 준다는데, 돈 물려준다는데 나 싫어 안 받을래, 나는 내 의지대로 살 거야라고 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죠?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컬러 블랙을 줘가지고 나는 고집스럽게 부모가 준 거 물려받지 않을게라고 하면 A 입장에서 손해라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상속을 이용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의 색상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텍스트들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일관성 있게 텍스트 컬러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블랙이라고 픽스를 해버리면 그거는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나만 손해보는 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상속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너리 통해서 그 처리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너리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한테 컬러 블루를 반영했을 때 얘도 같이 색상이 반영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다가 컬러를 이런 식으로 줄 리는 없다. 자, 그래서 대세는 블랙이래요. 다시 모든 글자의 색을 블랙으로 변경해달라. 그래서 이너릿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너릿이 부모 걸 내가 상속받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주어진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해달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메뉴를 클릭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기를 클릭해야지만 손가락 표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 여기를 클릭했을 때도 손가락 표시가 나오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A를 좀 꽉 채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메뉴를 정확하게 이렇게 클릭한다기보다는 그냥 얘랑 상호작용이 된다. 그러면 그걸 그냥 클릭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얘도 보면 제가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손가락이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얘도 지금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UX,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사용자 경험에 이제 바탕을 둬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면 고객 입장에서 뭔가를 클릭할 때 좀 편하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그냥 클릭해서 바로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얘도 보면 신제품에 정확하게 갖다 대지 않아도 이렇게 해도 클릭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여튼 그래서 여기다가 A가 주어진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패딩을 10픽셀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10픽셀 줬는데 지금 이게 가득 채워진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현재 LI가 패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걸 주석 걸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다?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에요. 인라인 요소는 높이, 너비, 패딩, 마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패딩이 살짝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먹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 디스플레이가 뭐다? 인라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공간을 넘어가 버렸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패딩을 먹게끔 만들어주려면 최소 뭘 줘야 돼요?
인라인 블록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부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잘 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뭐 하래요? 자, 메뉴 li, 즉 메뉴 아이템인 요 li 자체를 너비를 뭘로 바꾸래요? 너비를 200픽셀로 바꿔달래요. 그럼 200픽셀로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여기다가 솔리드 블루. 자, 똑같아요. 고객이 여기 클릭했는데 클릭돼야 안 돼요? 클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뀌면 A도 마찬가지로 너비를 최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뀐다고 해서 얘도 같이 너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각 200픽셀로 줬기 때문에 좀 이제 넘쳐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얘한테 너비를 줬다 해가지고 얘가 너비를 적는 게 아니라 정말 별도로 얘한테 너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가 너비를 줬을 때 얘는 너비를 적지 않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뭘 줬다? 여기 정답 되어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답이었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뭘로 바꿔라? 아마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처음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뭘로 바꾸면 돼요? 블럭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럭은 너비가 최대로 유연하게 늘어난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100픽셀로 바뀌어도 어떻게? 그 너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부분이 바뀌었다 해서 모든 구조를 다 바꾸는 구조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가 바뀌게 되면 그게 연쇄적으로 반응을 해서 다른 것도 그거에 맞게 맞춰지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톱니바퀴가 베어링에 딱 알맞게 맞아가지고 어떤 구조가 살짝 바뀌어도 그거에 맞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좋은 구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로 올렸을 때라고 하니까 메뉴 아이템은 누굴 말한다? 바로 li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li한테 호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 적당하게 블랙이라 써주고 컬러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부여하시면 색상이 변형이 되겠죠. 주석 걸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게 메뉴를 만드는 제일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ASML에서 메뉴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CS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형태를 만든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